자, 이제 초기에서 15세기 영국 넘어갑니다. 영국 같은 경우는 유럽에 항상 속해 있지만 섬나라로 인해 독특한 음악이 발전했죠. 항상 섬나라는 독특합니다. 자, 일본 보세요. 일본 그 특유의 감성 있죠. 원피스, 나루토, 뭐 진격의 거인 이런 거 보세요. 얼마나 파격적이에요. 내용들이. 우리 저 육지 사람들은 상상을 하지도 못하는 그 비주얼과 그 감성을 갖고 있다. 그래서 섬나라 사람들은 좀 특이합니다. 그래서 영국도 그런 거예요. 영국도 유럽과 달리 섬이 있기 때문에 나름의 그 독특한 문화가 발전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인간이 지금 물론 인터넷이 많이 발전하고 디지털이 많이 발전하고 이래서 지구촌 사회가 되고 뭐 시공간을 나름 초월하지만 그래도 인간은 하나의 그 육체 안에 있고 시간과 공간의 한계 속에서 사는 존재죠. 지리적 환경적인 요인이 인간의 문화와 그런 것들에 아직도 저는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도 이전의 과거에 비해서는 인터넷의 발달 덕분에 조금 좀 덜해지긴 하지만 아무튼 그렇다. 넘어갈게요. 유럽이 1458도의 완전 협화 음정을 고집했을 당시에 영국은 1458이 아닌 3도와 6도 이 불완전 협화 음정을 자유롭게 사용해 왔어요. 그리고 저는 이 3도와 6도가 더 좋다고 봅니다. 네. 제가 지금 재즈 피아노랑 미디 쪽을 한 20년 넘게 덕질을 계속 하고 있어요. 그래서 레슨도 하고 그러고 있는데 항상 재즈 피아노 가르치면서 하는 말이 멋있게 연주를 하려면은 6도나 3도를 붙여라.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오른손으로 멜로디를 칠 때 단선율만 치면은 조금 심심하니까 아래로 6도를 쌓아서 연주를 해라. 그러면은 확실히 더 이뻐지거든요. 3도를 쌓던가.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6도를 더 좋아합니다. 넘어가 보겠습니다. 일부러 간단하게만 써놨어요. 자, 그래서 이제 파버든 기법과 포브르동 기법이 나옵니다. 근데 둘이 비슷하면서도 약간 달라요. 그리고 요게 또 시험에 둘 다 나왔어요. 파버든도 나오고 포브르동도 나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파버든은 영국에서 나온 작곡 기법이고 이 파버든이 후에 포브르동에 영향을 미칩니다. 영국에서 나왔고, 자, 파버든은 가운데에 선율이 있고 위 아래, 그러니까 화성학적으로 보이는 외성이죠. 외성. 그런데 여기에서도 화성학 얘기를 하면 안 돼요. 뭐 외성이니 내성이니 그런 말 쓰면 안 됩니다. 왜냐? 화성학은 이 르네상스 다음 시대인 바로크 시대에 나와요. 중세 시대 때도 말씀을 드렸겠지만 바로크 시대 라모가 화성학의 개념을 정립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파버드는 그냥 보자면은 외성을 즉흥으로 연주했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외성 즉흥 뭐 이렇게도 했었는데 사실 외성이란 단어는 쓰면 안 되기 때문에 그냥 뺐습니다. 아무튼 가운데에 선율이 있고 위로 4도 아래로 3도를 즉흥으로 연주한다. 뭐 어려운 거 아니죠? 뭐 지금 재즈처럼 막 뭐 블루스 스케일 막 그런 걸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위로 4도 즉흥 아래로 3도 즉흥. 이거 그 당시 업자들은 잘했을 거예요. 그 당시 사람들이 더 잘해요. 우리 지금 스마트폰 발전되고 막 뭐 게임도 있고 이래서 할 게 많았는데 그 당시에는 그런 게 없었거든요. 그래서 뭐 1920년대 막 재즈 아티스트들 막 뭐 1900년대 초반에 뭐 찰리 파커, 마일즈 데이비스, 뭐 빌 에반스 이런 사람들 못 이겨요. 지금 지금 뭐 음악도 또 달라지고 했지만 그때 그분들의 경지까지 가려면은 저 산속에 들어가서 피아노만 쳐야 될 정도로 뭐 그렇습니다. 자, 포브르동 보면은 이제 프랑스. 그래서 아무튼 이 파버든이 포브르동에 영향을 줬다. 그래서 프랑스로 했고 6도의 성부 사이, 얘는 프랑스는 또 가운데가 즉흥이에요. 반대입니다. 반대. 6도가 정해져 있고 6도의 그 성부 그 가운데를 즉흥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둘이 생긴 거는 똑같은데 즉흥인 게 다르다. 자, 그래서 뭐다? 파버드는 외성이 즉흥이고 프랑스는 가운데가 즉흥이다. 좀 그냥 편법으로 숙지하시냐면은 파버드는 외성 즉흥, 포브르동은 가운데 즉흥인데 외성이란 말은 좀 조심해라. 이거는 쓰지 마세요. 외성이란 말은 쓰면 안 되고 그냥 암기만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블로그에 또 교과서적인 문장을 써놨어요. 그래서 이거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파버드는 즉흥적 다성양식 관습으로 단성성가가 가운데 성부가 되고
높은 성부가 단성 성가보다 완전 4도 위에 오며 낮은 성부는 병행 3도로 단성 성가에서 병행하는 3도로 노래하다가 악국의 시작과 끝에서 5도 아래가 된다. 제가 쓴 문장이 아니라 그 개론서인에 나오는 그 문장 그대로 가져온 거예요. 저는 항상 글을 쓸 때 그 주관적인 그런 걸로 쓰지 않습니다. 왜냐면 우리 임용고시 관련된 컨텐츠만 제작을 하기 때문에 무조건 교과서나 어느 개론서나 뭐 기출문제나 교육과정이나 어디에서 적혀있는 그대로 최대한 가져옵니다. 그냥 저의 개인적인 주관이 개입되면은 또 그걸로 인해서 썼다가 어떠한 또 악영향을 줄지 모르기 때문에 그게 제일 조심스럽고 항상 그 부분만큼은 철저하게 하고 있거든요. 틀린 부분이 있으면 바로바로 고쳐드리고. 네, 그렇습니다. 포부르동은 일종의 즉흥연주 방식으로 악보에 두 성부가 적혀 있고 그것을 보면서 하나의 성부를 즉흥적으로 부르는 것이다. 윗성부는 단성성가에서 따왔고 아랫성부는 그 성가선율을 6도 아래로 병진행하였다. 그러니까 정해져 있는 거죠. 단성성가에서 윗성부를 따왔고 아랫성부는 6도 아래로 병진행하고 즉흥적으로 첨가되는 성부가 윗성부를 완전 4도 아래로 병진행해서 부른다. 병진행을 하니까 즉흥적으로 만들 수 있는 거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포부르동은 요렇고 파버드는 요렇다 보면 되겠고. 자, 그래서 정해진 게 뭐다? 제가 보기에는 가운데 선율 이런 것보다 단성성가가 가운데 있다가 나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악구의 시작과 끝은 5도다. 요것도 한번 숙지를 하시고요. 예,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포부르동에 대해서 조금 더 파보겠습니다. 자, 포부르동 프랑스어로 가짜 베이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3화음의 음향을 구조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6도 병행으로 이루어진 두 선율 사이에 즉흥적으로, 자, 6도 병행, 그리고 단성성가가 어디 있다? 위에 있다. 그리고 병행 6도 아래를 쌓고, 그리고 즉흥적으로 선율을 삽입하여 연주를 한다. 네, 아무튼 네, 그런 말이고요. 자, 그래서 이게 헷갈려요. 뭐가 외성인지 뭐가 가운데 즉흥인지 헷갈리니까 어떻게 하냐, 어떻게 외우냐. 파버든이 포부르동보다 숫자가, 아니 저 글자 수가 작죠. 얘는 4개고 얘는 3개잖아요. 외성도 2개고 가운데는 3개잖아요. 그러니까 파버든 외성 3개 2개, 포부르동 가운데 4개 3개, 이렇게 글자 수로 조금 외워서 암기를 하자 나름의 팁입니다. 그래서 포부르동이 나왔으면은 우리는 뭘 생각해야 된다? 가운데 즉흥이겠구나. 요거를 생각하고 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봤을 때 뭐가 즉흥이다? 요 가운데가 즉흥이다. 단성성가는 어디에 있다? 위에 있다. 6도 아래도 만들었다. 이렇게. 솔직히 6도 아래도 제가 보기에는 즉흥연주 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무튼 뭐 그랬다니까 뭐 그런 거죠. 자, 그 다음, 자, 포부르동 관련된 기출문제를 제가 또 가져와 봤습니다. 18년 A형 10번 문제예요. 자, 그래서 문제를 쭉 읽으면은, 박교사는 조스갱의 모테트 아베마리아에 나타나는 르네상스 시대 성악음악의 특징을 설명하려 한다. 아베마리아의 악보와 박교사의 설명을 읽고 이 악곡의 특징을 작성 방법에 따라 서술하시오. 그래가지고 네, 이렇게 기역과 니은 부분에 설명하는 작곡 기법의 명칭을 순서대로 제시할 것인데, 기역 같은 경우에는 얘 나오고 좀 이따 얘 나오고 좀 이따 얘 나오고 얘 나오고 하는 약간 돌림노래 스타일 그런 포맷인데, 그런 거를 이 당시에는 제가 조금 이따 설명드리겠지만 모방기점 기법이라고 합니다. 조스갱에 나오는 그런 기법이고요. 자, 근데 이제 니은, 여기 또 나를 읽어볼게요. 르네상스 시대의 다성부 성악음악은 가사 표현에 중점을 두었어요. 특히 조스갱은 가사의 이미지와 감정을 전달하기 위한 다양한 음악적 방법을 썼어요. 오늘은 조스갱의 모테트 아베 마리아를 분석하고 노래해보면서 이러한 음악적 특징을 이해해 봅시다. 그래서 기역 부분은 각 성부가 같은 선율을 두 마디 단위로 차례로 노래하면서 시작하고 있죠. 이런 부분에서는 정확한 박에서 성부를 시작할 수 있도록 지휘를 잘 봐야 해요. 니은 부분을 살펴보면 15세기에 자주 사용되었던 작곡 기법이 관찰돼요. 15세기 르네상스 초기다. 국가 그녀가 수태하였음을 찬양하라 라는 가사의 종교적이고 존엄한 감정을 불러일으키기 위해 당시에는 구식으로 들리는 작곡 기법을 일부러 사용한 부분이에요. 자, 솔, 미, 시. 자, 이 임용고시가 요런 게 어려운 거예요. 딱딱 떨어지지 않게 문제를 내요. 이 선별하는 시험이라서, 요렇게 해주면 좀 덧납니까? 요렇게 딱, 예? 6도
3도 시, 레, 솔, 라, 도, 파 이렇게 딱 주면은 어디 덧납니까? 절대 죽어도 이렇게 안 줘요. 변별해야 돼가지고 이렇게 줘 이렇게. 이러면은 포브르동인지 어떻게 알아? 그죠? 솔, 미, 시 뭐야? 라, 도, 파. 라도 파도 라, 도, 파 이렇게 해주면 덧납니까? 얘 파가 위로 가 있고 도가 아래로 가야지. 라도 파 좀 읽기 편하지? 이런 걸로 이제 페이크를 거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은 가고 있고 인생에 한 번뿐이니까 1년에 한 번뿐인 시험이고 교육학은 망한 것 같고 요럴 때 요렇게 내버리는 거예요. 요렇게 멘탈 터트리려고 하는 거죠. 시간이 없다는 게 그게 제일 큰 문제예요. 그래서 시간은 가고 있는데 요렇게 내버리니까 뭐 딱딱 떨어지지도 않아요. 그죠? 라, 파, 도. 라, 도, 파라고 하면 덧납니까? 요거 요 성부 요게 아래로 내려주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솔, 미, 시. 이것도 솔, 시, 미 하면 덧납니까? 그죠? 파, 라, 레. 얘도 다 얘를 아래로 내려줘야지 딱 깔끔하게 하지. 이렇게 위아래 바꿔가지고 이 시험이 이렇습니다. 아주 더럽습니다. 네. 더럽다. 자, 더럽습니다. 더럽습니다. 근데 공무원은 하라면 해야 돼. 그게 우리 이제 공립기관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이제 숙명입니다. 숙명. 하라면 하자. 아무튼 그렇습니다. 자, 파버든 기출문제 16년 A형 7번입니다. 그래서 제가 늘 얘기 드리는 게 자, 요런 문제를 맞추고 안 맞추고는 암기 싸움이 아니에요. 그죠? 그 인사이트 눈 싸움이에요. 눈 싸움. 생각 싸움. 이게 그걸로 보이냐 안 보이냐. 요걸 암기한 사람은 맞추고 암기 못한 사람은 틀렸다 생각하십니까? 저는 아니라 보거든요. 그래서 뭐 임용고시는 암기 싸움이다. 뭐 어느 정도는 맞지만 또 어느 정도는 아니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답지 공개도 안 돼요. 답지 공개 전에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네. 많은 실력 좋으신 분들 중에 계속 안 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제 요런 문제들 이런 게 사륜안으로 안 보여. 그 나루토에 사륜안이라고 있거든요. 빨간 눈 번쩍 뜨면 이제 막 그냥 다 이겨요. 싸우면 다 이겨. 약간 그런 사륜안이 필요한 거예요. 그 개안한다 그러죠. 눈을 떴다. 그런 개안, 눈 뜨는 연습 이런 게 중요합니다. 그 순간적인 분석력, 판단력, 그러니까 지혜, 지혜라고 뭉뚱그려서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런 게 좀 필요한 시험이다. 응용력일까? 응용력일까? 어떻게 보면 응용력이라고도 볼 수 있겠네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암기에 근거한 응용력이다. 볼 수 있겠고. 자, 그런데 또 이게 매년 시험이 똑같이 어렵게 요런 문제들만 나오냐? 그게 또 아닙니다. 또 어느 해는 엄청 쉽게 나옵니다. 또 어느 해. 그래서 초수들이 다 붙고 막 유리한 시험이 그럴 때가 있고 어떤 해는 또 엄청 어렵게 나와요. 막 요런 거 내고 모든 문제들이 다 이래요. 막 시간이 막 엄청 부족해. 그런 해도 있습니다. 엄청 쉽거나 엄청 어렵거나 항상 그렇게 해서 엄청 어려울 때는 전공이 80점 만점에 한 60점 나오고 쉬울 때는 70점 정도 나오고 좀 그렇게 되죠. 커트가.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뭐 뒤에 부분이 있는데 기출 문제는 풀어드리고 관련된 내용만 뭐 얘기하고 이러면은 이것도 진짜 끝이 없어요. 근데 그래서 제가 기출 문제 분석 자료들을 따로 만들어서 강의도 만들고 그러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보시면 되고 물론 네, 지금 이제 작년 20년도 기출 문제 분석해 드렸고 지금 21년도는 제작 중이고 근데 21년도 제작해서 낼 때 19년도랑 같이 묶어서 낼 생각이에요. 그래서 19년도, 20년도, 21년도 이렇게 3개년 기출 분석으로 묶어서 출시를 할 예정입니다. 16년 A형 7번 문제예요. 포브르동에 대해서 이때도 출제가 됐어요. 그러니까 16년에도 출제가 되었고 18년에도 출제가 되었던 거고 A형에 나왔었고 18년에도 A형에 나왔었어요. 네, A형 7번, A형 10번. 그러니까 포브르동이 A형에 두 번이나 나왔다. 세 번째 나왔다면은 우린 진짜 틀려서는 안 되겠죠. 보통 이렇게 나오는 거 계속 나오기도 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포브르동 항상 잘 숙지해 두시고 이렇게 16년에 나오고 18년에 나올 정도로
많은 빈도가 되는 문제들이 많이 없어요. 국악사가 이것보다 적을걸요 아마. 네, 그래서 포브르동이랑 거의 그 국악사랑 비등비등하다고 보면 될 정도로 포브르동의 비중이 상당히 높은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16년 A형 7번 보면은 다음 악곡 가는 동형 리듬 모테트가 나타나기 시작한 동형 리듬 아이소 리듬 모테트. 아이소 리듬은 아르스노바 시대에 등장했죠. 네, 그래서 14세기의 세송 음악으로 악곡의 명칭은 춤추다에서 유래되었다. 악곡가의 악곡의 명칭은 춤추다에서 유래되었다. 이 악곡과 동일한 형식의 음악으로는 마드리갈과 카치아가 있는데 이게 카치아예요. 이게 언어 유희를 했던 임용고시입니다. 임용고시가 언어 유희를 좀 합니다. 그러니까 발라타 춤추다에서 유래되었다. 그러면은 보통 빈칸 뚫어놓으면은 자 이 곡은 무엇인가 발라타 보통 이렇게 나오는 게 전형적인 문제인데 춤추다에서 유래되었다. 그런데 이 춤추다에서 유래된 악곡은 난 안 물어볼 거야. 난 안 물어보고 이 악곡과 동일한 유형의 형식의 음악으로는 마드리갈과 카치아가 있었다. 예, 카치아를 물어본 거죠. 그래서 이거를 발라타라고 써서 틀리신 분들이 꽤 됐어요. 그리고 비를레는 이 그룹의 음악에 속하지 않는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악곡 나는 자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라, 도, 파, 솔, 라 이렇게 되고 정선율이 최상성부에 있다. 이게 가장 큰 포인트죠. 정선율이 최상성부에 있고 그 아래 6도를 쌓고 그 다음에 가운데를 즉흥 연주한 게 뭐다? 그게 포브르동이고 파버든의 경우는 가운데 정선율이 가운데에 있고 그 위에 4도 위 3도 아래를 즉흥 연주했다. 그러면은 파버든이다. 그래서 정선율이 최상성부에 있다는 게 가장 큰 힌트였기 때문에 주저하지 말고 포브르동이 정답이었던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들배 서음사에 나오는 포브르동 악곡이라서 넣어놨습니다. 한번 보시고요. 뭐 시레, 솔, 라도, 파 이렇게 딱 전형적인 이런 형태가 등장하고 있죠. 이렇게만 나와도 우리는 맞출 수 있는데 그렇게 모두가 다 맞출 수 있는 문제를 임용고시는 킬러 문제에서는 되게 안 좋아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18년 문제처럼 굉장히 치사하게 위아래를 바꿔서 내기도 한다. 그런 약간 임용고시가 어떻게 페이크를 거는지를 좀 잘 알아야 됩니다.